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옷 입은 사람이 매장에 들어오니까 직원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데 반대로 평범하게 입고 매장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인사만 툭 던지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마치 당신은 손님이 아니다라는 표정을 직원들은 숨기지도 않은 채 말이죠. 제 친구 박 사장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점잖은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견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볍게 명함을 하나 건넸답니다. 그 순간 명함을 받은 지인은 눈이 흔들리면서 표정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박 사장은 그때 속으로 아까까지 나를 어떻게 봤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지인이 아니 사장님이신데 옷을 이렇게나 평범하게 입고 다니시네요. 박 사장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니클로 바지와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박 사장이랑 같이 온 다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신발도 명품, 시계도 반짝반짝. 그런데 명함을 받아서 보니 직함이 대리더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가진 사람은 수수하게 입고 없는 사람이 더 요란하게 입고 다니는 이런 현실들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거 입어야 대접받는다. 안 그러면 무시당한다.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비싼 옷값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것. 하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 나이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라는 것.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꼭 참고 들으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좋은 행운이 살포시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로 김지옥 씨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달 4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반가워서 웃고 떠들고 옛날 얘기 나오면 또 박장대소.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다 늙었네. 이제 끝물인가 봐. 이 말을 하는 순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 눈치를 보며 하던 이야기들을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뭐지? 하면서 살짝 기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 김영애 씨가 말을 했습니다. 지호가 끝물이 아니라 완숙기지.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야. 딱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모임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맞아. 이제 애들 다 키웠잖아. 우리끼리 신나게 놀 시간이지. 곧바로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분위기는 단숨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인데 누가 어떤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김영애 씨는 딱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던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이 한마디 말로 그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이 주변을 슬쩍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영희는 말을 참 잘해. 제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미국 국립심리학회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그룹에게 전달했는데 한 그룹에는 부정적인 단어,
다른 그룹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쓴 그룹에게 사람들은 신뢰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말인데 단어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화려하게 꾸민 말보다 짧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김영애 씨의 한마디, 끝물이 아니라 완숙기지. 짧지만 친구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평가받기보다 말 속의 침묵으로 평가된다. 말을 많이 한다고, 길게 설명한다고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그 여백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영애 씨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건강하고 경험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아. 이런 식으로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말이 많다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단어가 귀티나는 것도 아닙니다. 짧지만 진심 담긴 한마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마디, 스승님이 졸업식 때 해주신 말, 힘들 때 친구가 건넨 말. 대부분 짧지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힘이 될까? 상처가 될까?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말하는 겁니다. 긴 설명보다 한마디가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 담긴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김영애 씨처럼 말로 기억되는 사람, 마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말의 힘을 봤으니 이번에는 말하지 않는 힘, 즉 침묵과 여백의 미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묵과 여백의 미학. 70세 박철수 씨는 며느리와 친척 결혼식에 갔습니다. 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가방, 구두, 액세서리까지.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쉬지 않고 이상하게 계속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집은 강남에 있거든요. 이 가방 프랑스에서 샀어요. 30분 내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여자분 옆에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 테이블에 또 다른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 적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하면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딱 이 정도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군요. 다들 이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며느리가 박철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두 분 중에 누가 더 품격 있어 보이셨어요? 박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적은 분이지. 명품을 걸쳐도 품격은 못 사는구나.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설명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말이 많으면 품격이 없어 보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험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말을 많이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말을 적게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말이 적은 그룹이 더 품격 있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옷은 똑같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말이 적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반대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만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게 품격의 차이입니다. 옷이 아니라 말의 무게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자랑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삼키는 겁니다. 이거 비쌌어,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귀 튀는 말이 적을 때 나옵니다. 말이 적으면 한마디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랑하고 싶은 말은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엔 듣는 것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과 경청, 그게 얼마나 품격을 높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순자 씨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여자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친구가 뭐라 말하려는데 계속 끼어들며 자기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건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말이야.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친구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5분 만에 나 먼저 갈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또 다른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평범한 차림이었는데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연락을 안 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친구가 3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러셨구나. 헤어질 때 친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속이 다 시원해.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들어주느냐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감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 돈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말이 거의 없습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래서 더 신뢰가 갑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존중하는구나. 반대로 제 다른 친구는 명품만 걸쳤습니다. 만나면 계속 자기 자랑입니다. 이제 안 만납니다. 만나면 피곤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상대가 말하면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비싼 옷보다 값진 경청입니다. 오늘부터 먼저 귀 기울이며 대화를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청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엔 말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인숙 씨가 친척 집들이에 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집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비싼 찻잔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던 시누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조심 못해? 그게 얼마짜린데? 목소리가 차갑고 높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인숙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릇보다 사람이 먼저죠.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 글썽이며
고개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분위기가 다시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표정의 조화가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하버드 연구 결과 부드러운 말투를 들은 사람은 신뢰감이 높았습니다. 사람은 내용보다 말투를 먼저 느낍니다. 제 친구 중에 재벌가 사모님이 있습니다. 명품은 안 입는데 말투가 고급스럽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눈 맞추며 말합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진짜 품격은 저런 거구나. 반대로 제 다른 지인은 명품만 걸쳤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그것도 몰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피합니다. 돈은 많은데 품위가 없네. 여러분 말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말투가 강해집니다. 내가 경험 많으니까. 하지만 그게 독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목소리 한 톤 낮추기. 말하기 전에 미소 짓기. 천천히 말하기. 거울 앞에서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 맞춰보십시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비싼 옷보다 값진 말투입니다. 오늘부터 말할 때 미소와 눈빛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투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엔 타이밍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말하느냐가 얼마나 품격을 좌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수 씨는 성격이 급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어느 날 부인과 다퉜습니다. 부인이 저녁 준비를 늦게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밥을 안 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인도 화가 났습니다.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각자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 씨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후로 강태수 씨는 연습했습니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한 달 후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또 저녁 준비를 늦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바빴어? 피곤해 보이네. 부인이 놀랐습니다. 응. 오늘 좀 힘들었어. 그랬구나. 그럼 내가 라면 끓일까?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금방 할게. 고마워. 그날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타이밍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태수 씨의 첫 번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화가 나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화해했습니다. 한 대학교 연구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과 진정된 후에 한 말을 비교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은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진정된 후에 한 말은 긍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밥을 안 했어? 이 말은 강태수 씨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10분 후에는 이성이 돌아옵니다. 아, 부인도 힘들었겠구나. 이게 진짜 강태수 씨의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말의 무게를 만든다. 말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든지 바로바로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솔직함이 독이 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쁠 때 말합니다. 상대가 예민할 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립니다. 반대로 제 또 다른 친구는 이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타이밍을 봅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지금이 적절한 순간인가?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말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타이밍을 보는 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뭘 참아?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그게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끊습니다. 친구들이 만남을 피합니다. 저분은 감정 기복이 심해. 타이밍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옷 안 입어도 됩니다. 타이밍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더 힘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감정적일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10분 기다립니다. 짜증나면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강태수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밍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엔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단과 비난이 관계를 얼마나 망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기 씨는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이유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었습니다. 요즘 주식을 공부해서 해보고 있다고. 그때 윤석기 씨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다 망해.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상대를 걱정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선의로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느낍니다. 내 선택을 무시하네.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판단적인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관계가 오래 유지될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판단하지 않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신뢰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선택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싶습니다. 윤석기 씨의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알려준 게 아니라 친구의 선택 자체를 부정한 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준 상처는 행동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의 한마디가 30년 우정을 끝냈습니다.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야기를 꺼내면 늘 판단부터 하는 사람.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엔 참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들어줍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이 단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정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존중입니다. 윤석기 씨는 이제야 압니다. 자기가 잃은 건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관계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칭찬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살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명애 씨는 친구 모임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한 친구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했지만 조명애 씨는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리네요. 순간 친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오늘 새로 샀는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날 모임 내내 친구는 조명애 씨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명애 씨 덕분에. 이게 칭찬의 힘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괜히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아부처럼 보이면 어쩌지? 하지만 진심 담긴 칭찬은 상대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낄 뿐 아니라 칭찬한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증가했습니다. 즉, 칭찬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조명애 씨의 한마디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하지만 친구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칭찬은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보고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칭찬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오늘 표정이 밝네요. 오늘 옷 잘 어울리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명애 씨처럼 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말의 힘, 침묵의 힘, 경청의 힘, 칭찬의 힘을 다 봤다면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병상에서 힘겹게 눈을 뜨시고 단 3글자만 남기셨습니다. 고마웠다. 짧지만 모든 게 담긴 말이었습니다. 내가 잘 커줘서 고마웠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웠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말은 몇 개뿐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길고 화려한 말보다 짧고 감정이 담긴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에 들은 말은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반대로 한 친구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순간에 넌 항상 날 실망시켰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평생 마음에 남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은 말은 힘이 되고 나쁜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친구가, 스승이 해주신 말 중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좋은 말입니까? 아픈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족에게, 친구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고마워. 사랑해.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은 금방 잊히지만 마음 담긴 한마디는 평생 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마디를 신중히 선택해 보세요.
그렇게 쌓인 한마디가 여러분을 말로 기억되는 사람, 마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단 하나입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말에서 나온다. 화려한 옷은 잠깐 시선을 끌지만 마음 담긴 한마디는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짧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말로 평가받기보다 말 속의 침묵으로 평가된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를 먼저 듣고 판단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하루 한마디 신중히 선택한 말이 쌓이면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옷이 아니라 말로 기억되는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싼 옷보다 값진 한마디. 그게 진짜 귀티이고 진짜 품위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친구를 만나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항상 고마워. 이웃을 만나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이 작은 한마디들이 모여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옷이 아니라 말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싼 옷보다 값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니어 인생길이 되겠습니다.